자, 다음은 실계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결정인데요. 이거는 뭐 이미 문제에서 만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한번 정리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계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혹은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런 문제들을 풀 때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죠. 근이 모두 양수다, 근이 모두 음수다,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이게 이제 셋 중에 하나만 물어볼 건데 그냥 셋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먼저 실계수 2차 방정식을 써볼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고 알파, 베타가 양수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알파, 베타가 양수란 말은 0과의 대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얘기도 0과의 대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파, 베타가 실수가 아니어도 두 개 더한 게 양수이고 두 개 곱한 게 양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라는 표현을 이것만 쓰면 불충분하거든요. 뭐까지 써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까지 쓰셔야 돼요. 이걸 빠뜨린 경우가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같은 이유로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이다 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이고 알파, 베타는 양인데 얘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기계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도 음수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음수고 이렇게 멍청한 생각하는 학생 없죠? 모두 음수여도 곱은 양수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빠뜨리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두 근이 부호가 다른 걸 이부호라고 하거든요. 다를 이자를 써서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요. 그러면 알파, 베타의 곱은 그냥 음수이면 돼요. 근데 이거 그냥 이해되지 않냐? 선생님 왜 판별식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여도 알파, 베타가 켤레 복소수인 경우가 있잖아. 그잖아. 네. 근데 곱이 음수가 되려면 실수일 수밖에 없어.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볼게. 알겠지? 자, 두 근이 이부호인 경우에 판별식 조건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자, 알파, 베타가 음수라고 했잖아. 알파, 베타가 음수이면 근과 기수의 관계에서 A분의 C, 이게 음수라는 얘기잖아. 근데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C가 음수라는 거하고 같은 거야. 왜냐면 분모 분자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니까. 나눠서 부호가 다르면 곱해도 부호가 다른 거야. 이거 무슨 양변 A제곱이 곱하네 이런 멍멍이 소리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눠서 부호가 반대이면 당연히 곱해도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잖아. 이거하고 수학적 의미가 같다.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야. 잘 바꿔 쓰면 되고. 근데 판별식을 잘 관찰해봐. 판별식은 이렇게 생겼거든, 친구들아. 그치? 근데 너네들 알겠지만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니. 마이너스 4AC는 어쩌겠니? 0보다 클 거 아니니? AC가 음수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반드시 뭐가 돼요? 0보다 크게 돼요. 같을 수도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결론 이거예요.
알파 베타의 곱이 음이라는 조건은 판별식이 양수다 라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포함한다는 말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예제 풀어볼게요, 친구들. 자,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두 근이 모두 양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적겠습니다. 야, 니네 이런 것도 사실 안 쓰면 서술형 감점 요인이야. 지금 방정식 근이 뭔지 잡아주지 않았잖아.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렇게 쓰면 알파가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아? 물론 알파 베타는 거의 근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자니까 그래 맞았다고 쳐줄게 이런 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야 나는 알파 베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귀찮지만 써주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나와요? 2배의 1-m이 나와요? 이게 양수여야 한다고 했죠. 그럼 m은 1보다 작겠네요? 이해되죠? 네. 알파 베타의 곱은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나와요. 이것도 양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m은 3보다 작겠네요. 그리고 판별식도 보셔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4분의 d를 봐도 되겠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얘를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m은 2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니? 아니야 많이. 그럼 니네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답으로 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공통범위를 답으로 쓸 때 수직선 그리지 말고 생각하는 거 봐봐. 1보다 작으면 3보다 작으면요? 1보다 작죠. 다시 1보다 작으면 3보다 작으면 1보다 작잖아. 이거 하나씩 해 하나씩. 알겠지? 1보다 작으면서 이러려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왜냐면 1보다 작은 영역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없거든요. 이러면 수직선 안 써도 돼요. 쌤말 이해되겠니 친구들? 이해되겠어? 이상해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올 거라고. 자, 난 문제가 잘 안 보여서 좀 밑으로 내려갈게. 좀만 고치려고 해, 이거를 그냥. 알겠지? 두 근이 모두 음이면 어디만 고치면 돼요? 여기만 고치면 되니? 그잖아. 나머지 똑같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아까처럼 해볼게요. 이거 1과 3 사이죠? 그죠? 얘랑 공통범위는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되겠네? 이해되지? 이게 안 되면 수직선 그려야 돼. 근데 귀찮다고. 알겠지? 돼야 돼. 연습해봐. 누구나 할 수 있어. 알았니?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실 종합하면 m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 줄게요. 제가 글씨 졸라 빨리 썼기 때문에. 그죠?
됐죠? 네, 다음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뭐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2 보면 알파 베타의 곱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3-m이었나요? 이게 음수이면 되죠? 따라서 m은 3보다 크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만나게 되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를 가질 조건이 제일 쉬운 거죠. 왜냐면 하나만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이라든가 두 근이 모두 음이라든가 이거는 두 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네. 여기까지 해서 방정식과 관련된 모든 이론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 풀다 막히면 저랑 같이 정리한 방정식의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